형수님,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주버님은 왜 여기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당장 내려놓으시죠. 이건 제 남편 유품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유품이요? 유품이 벽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까? 그건 그냥 오래된 사진첩이에요. 사진첩 아니, 그 뒤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주버님, 제발 이것만은. 형님은 죽기 전까지도 우리를 속이려 한 겁니까?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까? 파란만장 인생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대구에 사시는 60세 서은숙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은 사연자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이 된 서은숙이라고 합니다. 저의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남편의 장례식장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날의 일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상주인 저를 제쳐두고 남편의 두 동생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던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유언장에 저희 이름 썼다고 했잖아요. 형수님한테 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맞아요, 형수님. 형님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도 조금씩 나눠 가져야죠. 안 그래요? 그들은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속닥거리며 유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물론 평생을 바친 저에게도 단 한 푼의 권리도 없다는 듯이 말이지요. 남편이 죽은 지 3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제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빼앗기고 제게 남은 것이라곤 남편과 함께 살던 낡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 집마저 팔아 넘기려는 시동생들의 압박 속에서 저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낡은 집벽 속에서 굳게 봉인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이 남긴 일기장과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틀자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시동생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는 영상이었지요. 제발 내가 죽으면 은숙이한테는 손대지 말아라. 그 애는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이, 그리고 그토록 의지하던 시동생들이 이토록 추악한 관계에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분노는 시동생들을 향한 복수의 불씨가 되었고 저는 그 불씨를 끄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남편 박동철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 수완이 좋았습니다. 작은 가구점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가구 체인을 만들 정도로 성공했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저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 없이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은 모두 저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기에 저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의 동생들, 즉 시동생들은 저를 찾아와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바빴습니다. 형수님, 형님 유언장 어디에 두셨어요? 유언장 확인해야죠. 맞아요, 형수님. 형님 살아생전에 저희한테도 재산 나눠주신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슬퍼하는 저에게 위로는커녕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불협화음을 내고 싶지 않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들고 왔더군요. 저는 남편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남겨주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언장의 내용은 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은 두 시동생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직 남편과 함께 살던 낡은 집 한 채만 남긴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는 시동생들이 유언장을 들고 왔다며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저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니요. 형수님, 형님께서 이 집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형님 말씀대로 재산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맞아요, 형수님. 이 집도 나중에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적당한 가격에 사드릴게요. 그들은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에서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서재에 쌓여있는 책들을 먼지 털어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재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액자를 정리하던 중 저는 액자 뒤편에 숨겨진 틈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틈 안을 들여다보니 굳게 봉인된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봉투에 담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무언가를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상자 속에서 발견한 일기장은 낡고 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체는 평소와 다르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남편이 저를 향해 쓴 듯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한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다오. 남편의 글을 읽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낡은 집 한 채만 남겨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귀를 보자마자 남편이 그럴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생 저를 아껴주었던 남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지난 1년간의 남편의 고통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수십 년간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시동생들이
남편의 사업에 합류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이름을 이용해 불법적인 투기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뒤늦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동생들을 훈계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은 남편에게 사업의 불법적인 증거들을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모든 것을 폭로하면 남편도 불법 사업의 공범이 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형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이대로 가요. 저희가 형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돈 벌게 해드리겠다고. 형님이 나중에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맞아요, 형님. 형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형님은 그저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그들은 남편을 협박하면서도 마치 남편을 위하는 척 위선적인 가면을 썼습니다. 남편은 억울함에 치를 떨었지만 이미 그들의 덫에 깊숙이 빠져버린 뒤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시동생들은 남편의 모든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그들의 명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병든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동생들의 탐욕에 희생되지 않도록 마지막 남은 재산인 이 집마저 유언장을 통해 시동생들에게 상속하는 척 꾸며서 저에게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했던 것입니다. 일기장 끝에는 남편이 쓴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은수가 이 일기장을 읽을 때쯤이면 너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내가 남긴 흔적들을 따라가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부디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다오. 그들은 너의 삶마저 빼앗으려 할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고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이 낡은 집의 벽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여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상자 안에 들어있던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에는 분명 시동생들의 만행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에 있던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했기에 저는 낡은 창고를 뒤져서 남편이 예전에 쓰던 비디오 플레이어를 찾아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연결하자 화면은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서히 남편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남편은 무척이나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수가 만약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겠지.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너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내가 죽기 전까지도 시동생들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 영상 속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이 그의 이름을 이용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사업에 손을 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을 벌였고 남편이 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하자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화면이 전환되며 남편의 병실에서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동생들은 남편의 병실에 찾아와 그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형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님 이름으로 투자한 불법 사업들, 형님이 죽으면 모두 저희가 떠안고 해결할 겁니다. 대신 형님은 형수님에게 유산 한 푼도 남겨주지 마세요. 만약 형수님에게 재산이 넘어가면 형수님도 불법 사업에 연루될 겁니다. 맞아요, 형님. 형수님한테 유산 남겨주는 것보다 그냥 저희가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은 어차피 혼자 살아가야 할 테니 낡은 집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시동생들의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병든 몸을 보면서도 오직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라고 협박했고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상 속 남편은 시동생들이 병실을 나간 뒤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가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내가 이 영상을 본다면 제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다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남긴 흔적들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영상은 남편의 마지막 당부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동생들의 탐욕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여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남편을 2번 죽인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는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손에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 즉 증거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슴에 품고 상자 안에 있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쓰인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해화동 132-7번지 법무법인 정의의 김민준 변호사.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 이미 변호사와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 김민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낡은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민준 변호사는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박동철 사장님 사모님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사모님을 꼭 찾아뵙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사모님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에게 비디오 테이프와 남편의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남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시동생들이 사장님 명의로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도 그 사업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맞설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시동생들의 불법 사업을 파헤치고 사모님께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시동생들의 불법 사업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업 자금 횡령 내역, 사기 피해자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남편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저에게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설계도를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모님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시동생들은 이 낡은 집마저 빼앗으려 할 겁니다. 사장님의 마지막 소원은 사모님께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남긴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남편을 2번 죽인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저의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을 제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저는 비로소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담긴 복수 계획이 이제 저의 손으로 실행될 차례였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을 보여주며 복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이 벌이던 불법 투기 사업의 모든 기록을 USB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동생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사업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사기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남편이 죽기 전 수개월에 걸쳐 몰래 수집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시동생들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직접 나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사모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폭로해 주시길 바라셨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저에게 남편의 복수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시동생들이 빼돌린 남편의 재산을 추적하고 그들의 불법 사업과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하여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경찰에 고발하여 그들의 죄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치밀한 복수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저를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시동생들의 죄를 응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하고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희는 남편의 이름으로 시동생들이 벌이던 불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은 남편의 죽음 이후 그의 이름을 이용해 또 다른 불법 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들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불법적인 일을 진행하는지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때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던 최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동생들의 불법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협박에 두려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편이 남긴 증거들을 보여주며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감동하여 시동생들의 불법 사업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복수를 준비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모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최 사장님의 증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증거들과 최 사장님의 증언을 통해 시동생들이 벌인 불법 사업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이름을 팔아 수십억 원의 사기를 쳤고 그 돈을 자신들의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에 저는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민준 변호사와 저는 시동생들의 불법 사업에 대한 정보를 더욱 치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인수받아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업가인 양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업체에 몰래 접근하여 그들의 컴퓨터에 숨겨진 파일들을 찾아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증거들과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조합하니 그들의 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사업체를 이용해 또 다른 불법 투기 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고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들이 남편의 재산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해외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은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동생들은 저를 여전히 낡은 집 한 채만 상속받은 불쌍한 형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심을 틈타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시동생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혹시 돈이 필요해서 오신 건가요? 낡은 집이라도 팔아서 생활하셔야죠. 저희는 형수님한테 줄 돈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주버님. 저는 그냥 아주버님들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는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저희 남편이 남겨준 사업이니까요. 그들은 제 말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제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시하며 그들의 사업 계획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의 앞에서 자신들의 사업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자금이 숨겨진 해외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심이 저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흔적을 따라 저는 그들의 모든 비밀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김민준 변호사와 함께 시동생들의 불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비디오 테이프, 일기장, 그리고 제가 추가로 확보한 녹취록과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죽음에 얽힌 가문의 비극, 탐욕스러운 형제들의 배신과 재산 횡령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남편이 겪었던 고통과 시동생들의 만행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시동생들의 협박과 배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이름을 이용해 불법 사업을 벌이고 남편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들의 죄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연에 동정하고 분노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시동생들의 탐욕스러운 행태에 치를 떨며 저를 응원하는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시동생들은 이 모든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형수님한테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은 형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형수님이 뭔데 나서서 일을 벌이는 겁니까? 저는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아주버님들이 제 남편에게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아주버님들의 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것들입니다. 이제 그만 죄를 뉘우치고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저의 단호한 말에 시동생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와 협박하고 저를 끌어내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모든 사실이 공개되었고 경찰은 시동생들의 불법 사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복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동생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난 지금 그들의 몰락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언론의 폭로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시동생들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저에게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희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언론에 나서서 오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맞아요, 형수님. 저희는 형수님을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저희가 형수님께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그들이 남편에게 했던 행동들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아주버님들은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거짓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주버님들의 말에 속지 않을 겁니다. 아주버님들은 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의 단호한 말에 그들은 다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감옥에 가면 형수님도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형님 재산 중에서 일부는 형수님 명의로 되어 있던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형수님도 공범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김민준 변호사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남긴 증거들에는 제가 불법 사업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아주버님들이 저를 협박할 시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십시오. 아주버님들은 제 남편을 2번 죽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 차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남편의 복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는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시동생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증거와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들의 불법 사업과 재산 횡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비디오 테이프와 일기장은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편이 겪었던 고통과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위선적인 미소도 협박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절망과 패배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시동생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횡령한 남편의 모든 재산은 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쁨보다는 씁쓸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켰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과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난 후 저는 김민준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사장님께서 사모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모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내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김민준 변호사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한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저에게 남편은 마지막 희망을 남겨주었고 저는 그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낡은 집 한 채만 남겨졌던 저는 이제 남편의 모든 재산을 다시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산이 남편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묘비를 찾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차례였습니다. 남편의 묘비 앞에서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남편의 묘비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저에게 선물해 주던 꽃이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을 제가 잘 지켜냈습니다. 당신의 동생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겨준 모든 재산도 제게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의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도 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섰을 때 저는 마음속에 큰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낡은 일기장과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히 재산을 남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남편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저는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을 통해 얻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기리고 그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묘비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한 따뜻한 햇살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에 품고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절망의 순간, 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남편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이 아닌 삶의 의미와 용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 덕분에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을 딴 박동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 덕분에 저는 평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 그 풍요로움을 세상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세상에 더 많은 빛을 비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가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낡은 집을 찾아가 봅니다. 그 집의 벽 속에서 발견했던 상자, 그 안에 담겨 있던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저를 강인하게 만들었고 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에 품고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제 삶은 남편의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그 사랑은 이제 세상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편의 마지막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서은숙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남편의 숭고한 희생과 서은숙님의 지혜로운 용기에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사연자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